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은 28살에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35년 만에 만난 동창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힘들면 우리가 청소 일자리라도 소개해줄까? 동창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총장님, 그 순간 제게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 친구의 얼굴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명신고등학교 88학번 동창들이 35년 만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중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르티에 시계를 찬 손목을 일부러 눈에 띄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다들 정말 오랜만이네. 35년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정유진이 샤넬 수트를 매만지며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하나도 안 늙었다. 뭘 바르는 거야? 별거 아냐. 요즘 스위스에서 나온 새 화장품 쓰고 있어. 김미영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은혜가 루이비통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합류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다 성공한 것 같네. 보기만 해도 알겠어. 연회장 입구로 수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니트 카디건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주변과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동창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 다들 잘 지냈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김미영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 수진이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정유진이 수진의 차림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앉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많은 얘기 나눠야지. 수진이 테이블 구석자리에 앉자 김미영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정말 바빠. 강남에 펜트하우스 새로 장만했거든. 와, 정말?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다른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 아들 소식 들었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됐어.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김미영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28살의 교수라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동창들의 부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미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정유진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얼마 전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어. 그리고 우리 딸은 변호사 됐거든. 와, 변호사까지. 너희 집은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구나. 최은혜가 진주 귀걸이를 살짝 돌리며 자신의 차례라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형외과 체인점을 전국 5곳까지 늘렸어.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는데 정말 잘 되고 있어. 한 동창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어머, 다들 대박이네. 우리 반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김미영이 갑자기 수진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너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고 있어. 정유진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업주부야? 요즘 시대에 참 용기 있네. 최은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다 자아실현하고 경제활동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물잔 가장자리를 따라 그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 아니야? 김미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남편은 뭐 하시는데? 혹시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 다니시나?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학원 운영하시는구나. 요즘 학원 사업이 어렵다던데. 최은혜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온라인 교육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동창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손등의 시계를 슬쩍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수 되고 나서 연봉이 정말 많이 올랐어. 요즘 젊은 여자들도 남자 스펙을 많이 보더라고. 그럼 결혼 제의가 많이 들어오겠네. 당연하지. 서울대 교수라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잖아. 김미영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유진이 갑자기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요즘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 힘들지 않아? 연회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최은혜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애가 대학생인데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 김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수진이 집 근처 지나가다 봤는데 아직도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살더라고. 동창들이 정말 일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김미영은 태연한 척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뭐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정유진이 가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힘들면 우리가 일자리라도 소개해 줄까? 우리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구한다던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김미영이 비웃는 표정으로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동창회 중이야. 아직 안 끝났어. 김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 부르는 거야? 우리 아직 시작인데. 수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 정유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남편도 만나보고 싶다. 얼마나 변했나? 수진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30분 정도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김미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있다가 같이 2차 가자. 남편들 자랑 대회라도 해볼까?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동안 김미영이 다른 동창들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쟤 진짜 불쌍하다. 학창 시절엔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때는 수진이가 제일 잘 될 줄 알았잖아. 최은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인생 참 모르는 일이야. 그때 서울대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 지방대 갔잖아. 수진이 자리로 돌아오자 동창들의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김미영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앉아. 우리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정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잘했잖아. 그때는 네가 제일 잘 될 줄 알았는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최은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대 못 갔어? 성적은 충분했던 것 같은데.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집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어. 김미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환경이 중요하긴 해. 한 동창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키웠더니 지금 이렇게 잘 컸잖아. 정유진이 수진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엄마 스펙도 중요하더라. 애들 친구 엄마들이 다 고학력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은혜가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반의 전업주부 엄마는 수진이처럼 몇 안 되더라. 다들 워킹맘이거나 사업하거나.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미영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딸은 어느 대학 다녀?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어. 김미영이 아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요즘 지방대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정유진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요즘 스펙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최은혜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찬스가 중요한데 수진이는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말끝을 흐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소영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야, 너희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김미영이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정유진이 수진을 바라보며 거짓 친절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김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무슨 괜찮아. 보면 알잖아. 웨이터가 다가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김미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수 되고 나서 정말 바뀐 게 많아. 사회적 위치가 다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다른 동창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아들이 그 나이에 교수라니. 김미영이 뿌듯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상대방도 까다롭게 고를 수 있어. 요즘 여자들이 남자 스펙을 얼마나 보는데. 정유진이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딸 남자친구도 의대생인데 집안부터 확인했어. 최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애들이 현실적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 수진이 물잔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김미영이 갑자기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남편 언제 온다고 했지?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정유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궁금하다. 수진이 남편이 어떻게 생겼나? 최은혜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원 운영하시니까 교육열이 높으실 것 같은데. 김미영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원 원장들 만나보면 다 비슷해. 열심히는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동창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남편은 성실하실 것 같아. 성실한 건 좋지만 요즘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정유진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최은혜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 자랑 대회라도 해볼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김미영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도 남편 자랑 좀 해봐.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을 자꾸 바라보며 남편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정유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30분 지났는데 아직 안 와? 교통이 막히나 보네. 김미영이 여유롭게 말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정우가 연회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창들이 그를 바라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미영이 속으로 생각보다 괜찮다고 여겼지만 여전히 우월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정우가 수진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었지? 목소리가 다정하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부 동창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우가 동창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남편 이정우입니다. 김미영이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가 교육 관련 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일 하세요? 이정우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교육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유진이 아는 척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학원 운영하세요? 요즘 교육 사업이 힘들다던데. 최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온라인 교육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들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한 동창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서 하시나요? 저희 애도 학원 다니는데. 이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은혜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의사고 유진이 남편은 대기업 부사장이거든요.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시간 내서 나왔어요. 정유진이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임원들은 정말 바빠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끊이질 않아서. 김미영이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대 교수인데 교육계 어디서 일하시는지 혹시 아실 수도 있겠네요. 이정우가 정중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이시라니 대단하시네요. 김미영이 그의 겸손한 반응을 약함으로 오해하며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28살에 교수가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하죠? 정유진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이 어렵다던데 온라인 때문에 학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최은혜가 시혜적인 태도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김미영이 손목의 시계를 살짝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공한 남편들끼리 얘기할 것도 많고. 정유진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자세히 안 알려줘서. 이정우가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으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정우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총장님.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유진과 최은혜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이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급한 업무가 있어서 모시러 왔습니다. 한 동창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총장?
다른 동창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대학이지? 이정우가 비서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인 친구분들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동창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한국교육대학교 총장 이정우입니다. 동창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한국교육대학교라는 명문대 이름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확인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한국교육대학교요?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수진이가 제 일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나 보네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급히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뢰를 드렸네요. 최은혜도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다른 동창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미영이 아들 자랑을 했던 자신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혹시 아실 수도. 이정우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서울대 교수시라고 하셨죠? 훌륭하시네요. 교육계는 좁아서 기회가 되면 뵐 수도 있겠네요. 김미영이 더욱 위축되며 작아졌습니다. 한 동창이 무례했다며 사과하려 했지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총장님, 정말 급한 업무라서. 이정우가 수진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먼저 가도 될까?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우가 동창들을 향해 품위 있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수진이와 오랜 우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와 함께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들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정우가 떠난 후 연회장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채워주려 했지만 아무도 잔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고급 요리들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네. 목소리가 떨리며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최은혜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 우리가 완전 바보였네. 다른 동창들도 일제히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죄송해.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미영은 자신이 주도했던 무시와 조롱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한 동창이 김미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수진이가 그렇게 겸손하게 굴면 어떻게 알았겠어? 책임을 수진에게 돌리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원래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박소영이 수진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동창들이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총장 부인이랑 친구라니 영광이야. 정유진이 과거의 우정을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친했는데. 그때 같이 도시락도 나눠 먹고 그랬잖아. 최은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진짜 절친이었잖아. 김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놀자. 예전처럼 말이야. 수진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유진이 갑자기 실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최은혜가 역시 거들었습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도 직원 교육 필요한데 혹시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고마웠어.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만류했습니다. 벌써? 2차도 안 갔는데. 더 있다가 가지 뭐. 하지만 수진은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미영이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바보같이 행동했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들의 급변한 태도가 무시당할 때보다 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분위기가 수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마치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은 동창들의 극명한 태도, 변화를 되새기며 인간관계의 허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이정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표정 보니까 알겠어. 수진이 그제서야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는 화가 났는데 당신 정체를 알고 나서 갑자기 친해지려고 할 때가 더 기분 나빴어. 이정우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안해. 평소에 내 일을 숨기자고 한 게 오늘 같은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수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총장이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야. 이정우가 감동받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지. 이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일을 숨기지 말자. 대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자. 수진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답게 살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을 때 딸 지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깊은 얘기 중이세요? 웃으며 다가오는 지우를 보며 가족 3명이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지우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과 이정호는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잠들기 전 세 가족이 함께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 오늘의 시련이 오히려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확고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다운 하루를 보내자. 이정우가 넥타이를 매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지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계속 성장하는 거야. 오후에 수진은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문해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0대 할머니들이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왔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뭘 배워볼까요? 손자 이름 쓰는 거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할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종이에 글자를 써가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할머니 정말 잘 쓰셨네요. 수진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처음으로 손자 이름을 제 손으로 썼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미영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이번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날까? 내가 쏠게. 김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요즘 봉사활동이 바빠서. 봉사활동? 김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들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김미영이 실망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우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수진이 마중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하루 어땠어?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거든.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오셨네. 오늘 산책 가요. 요즘 가족 3명이 저녁마다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요즘 진짜 행복해. 가족과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최고야. 수진이 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몰랐어. 지우가 앞서 걸으며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부모가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특별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처음으로 신문 제목을 읽으셨어. 이정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네. 지우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정우도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 프로그램이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야. 진정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네. 저녁 뉴스에서 이정우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자랑스러워했지만 과시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정우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어. 주말이 되어 가족들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오랜만에 가족여행이에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칭찬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던 수진과 이정호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지우가 부모보다 앞서 걸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예쁜 조개 껍질 있어요. 부모는 딸이 얼마나 순수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지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가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부모를 둔 제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수진과 이정호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느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영화를 보며 팝콘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소한 시간조차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제주도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지우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평범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수진과 이정호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비행기 안에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다고 깨달았습니다. 동창의 경험이 오히려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여행도 좋지만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아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가족들은 여행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웃음을 나누며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 순간이 생각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 침실에서 수진과 이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내일도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이어지면 좋겠어. 수진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이런 일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 이정호가 부엌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어제 여행 정말 좋았어. 나도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하품을 했습니다. 아빠, 벌써 출근해요?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정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찍 들어올게. 이정호가 집을 나서며 차에 탔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신호대기 중에는 어제 가족여행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학 총장실에서 교무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들이 둘러앉아
새학기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소외계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이정우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정우가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총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머리가 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울 뿐. 말을 하려던 이정우의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에 손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교수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이정우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한국교육대학교 총장실로 와주세요. 교수들과 직원들이 이정우 주변을 둘러싸고 걱정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의 모습에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이정우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정우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CT 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연락을 받은 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총장님 부인이세요? 간호사가 수진을 맞았습니다. 네.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수진이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괜찮아질까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려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위로했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대학에서 온 동료들과 학생들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오직 남편의 안위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박소영이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소영아, 수진이 친구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정호 씨 워낙 건강하신 분이잖아. 박소영이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정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들려? 이정우가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대학 이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총장님, 자리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하지만 이정우는 학생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우가 급히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수진이 딸을 다독였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잘 돌봐드리면 돼. 첫날 밤을 병실 간이 침대에서 지새우며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이정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회복에만 매달렸습니다. 봉사활동도 중단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정호의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너무 느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수진이 좌절하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이정호가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아팠지만 긍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대학 동료들의 문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위기 상황에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을 비롯한 동창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뭐 도와줄 일 없어?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문병은 정중히 사양할게. 수진이 거절했습니다. 박소영만이 꾸준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해약했습니다. 지우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의 짐을 나누어 지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지만 여전히 일상 복귀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잠깐 졸던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이정호가 힘들게 손을 움직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정호가 어눌한 말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미안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이정호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아내를 만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2달째 접어든 재활치료실이었습니다. 이정호가 물리치료사와 함께 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 수 있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총장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이정호가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이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이 노트에 또 다른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은 사랑해라는 말을 또렷하게 했다. 언어치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이정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문장 연습을 해볼까요? 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수진을 사랑합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수진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디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에 병실로 돌아와서 이정호가 자책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몸이 되어서. 수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라고 했잖아. 하지만은 없어.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병원에 들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지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월급이에요. 이제 저도 가족을 돕겠어요. 부모가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이정우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아빠가 빨리 나으셔서 다시 함께 산책해요.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박소영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것 같아서. 소영아, 고마워.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박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수진이가 집에 갈 때는 내가 여기 남아서 정호 씨 돌볼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수진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김미영의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진짜 친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대학 이사장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총장님, 대학 일은 걱정 마세요. 총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정우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이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 없이 보조기구만 가지고 걸어볼까요? 이정우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부인께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수진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이정우가 보조기구를 짚고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여보, 할 수 있어.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빠.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정우가 벅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면서 깨달은 건 당신과 지우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병실에서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6개월 후였습니다. 이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환자분의 의지도 강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큰 역할을 했어요. 수진의 간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정우가 대학 복직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많아. 무슨 계획이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내가 겪은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자신의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도 간병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 돌봄센터에서 봉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이정우가 격려했습니다. 간병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지우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정말? 부모가 놀랐습니다. 아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정우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가 이런 꿈을 갖게 된 건 아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나와서 환송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가족이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정우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수진 가족의 사랑을 지켜본 의료진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평범한 집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박소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강해질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정우는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이지만 가족과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매 순간을 더 감사하며 살자.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부모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져요.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울 명신고등학교 88학번 동창들이 소규모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창들이 수진을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김미영이 일어나며 반가워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다들 잘 지냈지? 자연스럽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유진이 수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달라 보여. 뭔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 최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김미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유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수진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박소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진짜 친구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그때 이정우가 지팡이를 짚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그의 회복된 모습에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미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교수 생활하면서 진짜 겸손이 뭔지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 너희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최은혜가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성적이나 스펙보다는 인성교육에 더 신경 쓰고 있어. 수진의 영향으로 변화된 자신의 가치관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 모든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박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사귀자. 모든 동창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진정한 우정을 다시 시작하자.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우리 모두 성장했구나. 동창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헤어지면서 김미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어.
모든 동창들이 따뜻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이정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한국교육대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사무실에서 이정호가 직원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전국 대학의 모델 사례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표창을 주기로 했대요. 이정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어요. 그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애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지역사회 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 참가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녀가 쓴 사랑으로 하는 간병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는 의료사회복지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어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아서 더 잘 도울 수 있어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영도 변화했습니다. 아들의 조언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유진과 최은혜도 각각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를 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배웠어.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박소영도 수진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각자의 봉사활동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가족은 매주 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어. 이정호가 회고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줬어. 후회는 없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져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서 가족 3명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살자. 이정우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 당신도, 지우도, 우리 이런 삶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우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 켜진 작은 등불처럼 가족의 사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이정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